네, 안녕하세요. 25년째 코만 연구하고 코만 생각하는 코박사 안태환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지난 시간에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코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코 성형의 대표적인 부작용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코 성형의 이제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코 성형은 다른 뭐 성형이랑 다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쌍꺼풀이라고 그러죠. 상안검 수술. 코 성형은 보형물이 들어갑니다. 보형물이 들어가면 이 보형물은 이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실리콘의 부작용입니다. 실리콘의 부작용이 없으면 코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닐 거예요. 근데 코 수술이 제일 다들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코를 하겠다고 막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코를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부작용이 많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수술을 했어도 실리콘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나 우리 반응이 생기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은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이고,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리콘을 넣는데 실리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리콘을 넣고 나서 주변에서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코가 이렇게 야수처럼 이렇게 막 퉁퉁해지고, 그게 이제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실리콘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점점점 붓고, 그게 이제 지속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막 피부를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열도 나고. 보통은 이제 우리 다림질을 생각하면 돼요. 다림질을 할 때 이 다리미를 그 천에다 딱 놨을 때 어때요? 천이 쫙 쭈그러들죠. 그게 이제 열이 나면서 그 주변 조직을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다리미로 한번 손상된 천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보형물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면은 주변 조직을 당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가 올라가는 구축코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실리콘 부작용이고, 가장 또 무서운 부작용이 구축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코가 짧아지는 거죠.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 또 다른 제일 많은 게 휘는 현상입니다. 실리콘은 그냥 일자예요. 근데 우리 사람 코가 딱 일자인 사람이 없어요. 딱 일자인 사람은 그냥 오히려 코 아주 낮고, 일자인 사람은 그냥 올려놓으면 잘 있어요. 근데 코가 약간 휘면서 뭐 울퉁불퉁하거나 콧등이 고르지 않은 그런 분들은 실리콘을 넣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자갈을 하나 놓고 평지에다가 나무판을 놓으면 어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처럼, 막 시소 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실리콘이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게 또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휘거나 돌출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부작용이 실리콘이라는 또 부작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많은 부작용이, 실리콘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딱 압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흘러내립니다.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코끝이나 콧구멍 안으로 돌출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 성형의 많은 부작용들이 거의 한 80~90%가 실리콘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실리콘을 넣은 다음에도 잘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20년, 30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실리콘이 어떤 또 부작용을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가 부작용이 제일 많은 이유는 보형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이고, 이제 또 다른 부작용은 뭐냐면,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코에 있는 연골들이 약해요. 약한데 이거를 굉장히 높게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높게.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어린이가 못 버티니까 무너지겠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중격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비중격이라는 코 안에 있는 연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골을 덧대서 코끝을 세우는 그런 수술들로 코끝을 많이
성형을 하는데 비중격 자체가 동양인들이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비중격이 약한 데다가 다시 다른 연골, 뭐 늑연골이나 이런 거를 덧대 가지고 수술을 하면 이 비중격이 늑연골을 견디질 못해요. 기증늑을 쓸 수도 있고 자가늑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원래 있던 비중격이 이식된 그 늑연골을 못 버티니까 휘거나 틀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요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염증 감염도 또 올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보형물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법이 있나요? 이제 보형물에 문제가 생기신 분은 무조건 빼야 되죠. 그러니까 보형물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방접종 하잖아요. 예방접종 하듯이 그 보형물을 갖다가 한번 몸에 딱 들어갔는데 몸에 있는 그 면역세포들이 인식을 하면 다시 들어오면 다시 공격을 해요. 우리 예방접종 여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를 조금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있다가 독감 진짜 들어오면 공격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초반에 대응하듯이. 그래서 한번 실리콘 염증이나 굳히기 오신 분들은 다시 실리콘 쓰면 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코 주변이 붓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냐? 연골로 수술해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연골입니다. 자기 연골로 콧대를 다 세울 만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자기 옆구리에서 자기 늑연골을 빼서 쓰는데요. 우리가 늑연골이 한쪽에 10개씩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게. 11번, 12번은 거의 안 붙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10번까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거기서 그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그 늑연골로 콧대 코끝을 다 수술할 수가 있는데, 흉터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흉터는 요즘에는 아주 정확한 그 봉합술과 그리고 수술 후에 레이저 치료를 잘 받으면 흉터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예인들 많이 수술 늑연골로 해드리는데, 그 늑연골로 수술 받고도 비키니도 입고 다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늑연골을 가지고 이제 콧대 코끝을 하는데, 이제 늑연골을 콧대에 넣었을 때 통째로 넣으면 이렇게 휨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늑연골 자체를 우리가 마늘 다지듯이 잘게 다져서 그거를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실리콘처럼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콧대를 하면 휨 현상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염증이 생겨서 한번 튀어나오거나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가 조직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리콘이나 인공 보형물보다 늑연골이 좋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네네. 근데 그러면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간편성이죠. 의사 입장, 또 환자 입장 모두 간편하죠. 우리가 콧대가 하나도 없는데 콧대를 5mm, 6mm 이렇게 세우려면 이 정도, 그러니까 5mm, 6mm 정도의 두께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연골을 쓰려고 그러면 우선은 자기 연골을 채취를 해야 되고, 귀나 뭐 코 안에 있는 연골을 그 정도 두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늑연골로 수술했다는 환자들도 코끝만 늑연골로 돼 있고 콧대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실리콘으로 했을 때 그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또 늑연골로 했지만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늑연골로 수술하고 다시 수술하는 분들이 대부분 실리콘으로 과거 했던 그 콧대 부분을 과거 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코를 봤을 때 콧대랑 코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끝은 요즘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연골로 하려고들 하세요. 근데 이제 콧대 부분이 이제 늑연골을 가지고 하지 않고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